자, 안녕하세요. 사파노입니다. 좀, 이번에도 좀 오래 좀 걸렸죠. 예, 뭐, 하여튼, 뭐, 어쨌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오늘의 할 얘기는 그, 지주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보통의 경우 그 토지주들이 어느 현장에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원이죠. 일반 조합원의 자격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다시피 그래도 뭐 한번 언급을 좀 드린다면 어쨌든 세대주야지 되고요. 첫 번째가 세대주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야 되겠죠. 뭐 물론 수도권이랑 그 뭐 지방이랑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조건은 그 동네에 어떻게 조건이 되는가는 관할구청에서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안 되는 거죠. 이하여야지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누가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이 와도 안 됩니다. 그 조건을 못 맞추면. 그 조건을 맞춰야지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주택법 그러니까는 지주택을 하는 취지죠. 그 지주택의 취지입니다. 그게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현장을 제가 뭐 이렇게 가봐도 지주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상 뭐 그런 형식이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 뭐 절반보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자격이 안 됩니다. 뭐 다들 땅을 뭐 한 40평, 50평씩 가지고 계시고 연면적으로 하더라도 예, 꽤 큽니다. 뭐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자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격이 거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주분들은 원주민이잖아요. 원주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법에 이렇게 자격 조건이 딱 걸리다 보니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걸 맞춰주기가.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는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 그냥 뭐 과거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냥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자, 근데 현재는 어떠냐면요. 현재 이 제가 뭐 여기저기 알아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예, 어떤 식의 해결이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지주들이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물 형식이죠. 대물 매매 계약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조합 설립 인가 되기 전에 대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소유권 이전을 조합에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증은 신탁사에서 뭐 현장마다 신탁사는 다 있으니까요. 신탁사에서 그걸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돈은 이렇게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법적으로 뭐 문제될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그러니까 잡아주는 신탁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24법이 바뀌고 나서 또 뭐 걱정스러웠던 것들 그 조합 설립하기 전에 15%의 소유권 이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법이 바뀜으로 해서 또 더더욱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 대전, 뭐 하남도 그렇고요, 성남도 그렇고, 경기도 성남,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뭐 소식을 들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도 그런 경우가 현장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전은 뭐 제가 누차 얘기 드렸죠. 대전에 있는 그 연화동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는 그 현장은 거의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두 개의 신탁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남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남에도 대물 형식으로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제가 그 지주분하고 이렇게 만나 뵙기도 하고 계약서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지주분들을 위한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날짜 기입도 없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조금 지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업체에서, 그러니까는 그 관계자 진행하는 쪽에서 그걸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그렇게 그걸 갖다가 뭐 너무 진행하는 쪽에서, 조합이나 뭐 대행사 쪽에서 그걸 너무 그 업체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뭐 다 좋죠. 양쪽 다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다 좋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계시는 지주분들, 그러니까 토지주분들이 더 그걸 선호했기 때문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자격이 표면적으로는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뭐 토지 신탁 방식이라든지 대물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울산에 계시는 분들도 그랬거든요. 울산에 뭐 저한테 메일 주고 하신 분들도 이제 지주 입장이라서 뭔가 모르게 불안하죠. 평생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고생을 해서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개발이니 어떠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가 잘못되면은 그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뭐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자분들은. 그건 뭐 당사자 입장이 돼 보면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하고 토지주들을 만나는 거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감안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이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주분들의 마음을 못 헤아리면 안 됩니다. 현장이 솔직한 얘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현장은 뭐 땅이 확보가 안 되는데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관계자들은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주분들이 뭐 토지주분들이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주택법에 어긋나고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자꾸 이렇게 분양 신청이라든지 뭐 조합원에 뭐 가입할 수 있는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은 귀찮아요. 귀찮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요즘은 달라졌다는 거죠. 요즘 분명히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물매매 계약 같은 경우 뭐 약정을 하든 뭐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제도니까 뭐 그렇게 진행하면은 당연히 자격은 되겠죠.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을 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는 현장이 꽤 많습니다. 점점 많아질 거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어느 현장,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뭐 경기도 쪽이든 어느 쪽이든 본인의 현장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내가 그러면은 우리 그 동네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지금 지어진다는 아파트가 도대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뭐 나오겠죠, 분양가. 그리고 주변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나오겠죠. 뭐 어디를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뭐 네이버를 찾아봐도 되고요. 뭐 어디를 찾아봐도 정확한 현 시세는 다 나옵니다. 그렇게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너무 그렇게 관망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안 두시면 그것도 조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관심을 두고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 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한 2, 3억 정도는 차이 납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내가 입주할 때 만약에 4년 후, 뭐 5년 후 이것도 한번 요율을 한번 점쳐보는 거죠. 그때 되면 현재의 내 주변의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또 그러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거. 그러면은 네,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뭐 되겠죠. 판단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권은 뭐 저도 수도권에 지금 현재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내가 느끼지 못할 때 갑자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걸 솔직히 안 해봤기 때문에 누구 다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다 봤죠. 봤지만 뭐 보통의 경우 일반 조합원들도 그렇고 지주분들도 토지주분들도 그렇고 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또 토지분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토지주분들은 뭐 안 해봤으니까요. 뭐 당연한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속된 말로 우리 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계시는 토지주 분들은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 정도의 그러니까 지주택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뭐 문준박대 당연한 겁니다. 문준박대하는 거.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찾아뵙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30년, 40년씩 살고 있었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셨고 뭐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집에서 자식들 다 키우고 뭐 결혼 뭐 시집 다 보냈고 뭐 이런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해하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은 듣고 한 번 들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제공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항상 이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일반 조합원님들하고 너무 안 되는 현장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또 토지주 분들도 이렇게 보면 역시나 또 안타까움도 있고요. 뭐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진짜로 손해를 보고 또 뭐 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쪽은 어쨌든 토지주입니다. 예. 뭐 어쨌든 분양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그는 관계없고요. 뭐 개발이 돼서 조금 더 진행이 잘 돼가지고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집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나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단 좋은 거고 또 뭐 개발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현장도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지금 지내는 대로 그냥 계속 지내시면 되고요. 또 내가 분양을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그러면 주변 아파트보다도 더 시세가 더 많이 이제 올라가고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반 조합원님들은 또 이게 잘 되면 일반 조합원님들은 무조건 좋은 거고요. 근데 잘 안 되면 그만큼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일반 조합은. 그러니까 손해로 따지면은 일반 조합원님들이 훨씬 더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 또 지주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지주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일반 조합원님들은 뭐 계약금이 1차, 2차, 어디에는 뭐 3차까지도 내는 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뭐 작게는 6천, 많게는 한 8천, 뭐 1억까지도 계약금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주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근데 물론 한 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있긴 있어요. 계약금 받는 현장도 있더라고요, 지주분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주 공동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믿을만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씩 받더라고요, 지주분들한테.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딱 3천만 원만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현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장이 지주분들한테는 토지주분들한테는 계약금을 안 받습니다. 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땅이 있고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보장이 되니까 뭐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주대 현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들 입장으로만 만약에 생각한다면 업체들 입장에는 일반 조합원들이 많이 모집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계약금을 내고 들어오니까. 근데 지주분들은 어쨌든 계약금을 잘 이렇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과거에는 등한시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달랐어요. 요즘은 지주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것들이 나한테 뭐 더 좋은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 1이라도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여라. 예, 그거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토지주분들한테 거의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 조합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반 조합원님들은 이제 현장을 잘 골라야 되겠죠. 단 하나라도 나한테 맞고 더 좋은 그런 현장을 골라서 뭐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그 토지주 분들은 단 1이라도 이익되는 쪽으로, 그게 뭐 지주분양 신청을 하는 게 더 이익이다 하면 되고요. 나는 나중에 현금 청산하는 게 낫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주택 하나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집이 두 채, 뭐 세 채,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 내 명의로 하나는 갖고 있지만 또 뭐 다른 동네에 뭐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든지 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자격은 안 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건. 하지만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조합의 재량입니다. 예. 조합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걸 또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토지주분들 뭐 전국에 있는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경기도, 뭐 수도권, 서울 어느 곳이든지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사항을 어쨌든 간에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합하고 얘기를 나누면, 대화를 하다 보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서, 그러니까는 토지주분들이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미리 판단하는 것만큼 예, 조금 네, 좀 그렇죠.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재량을 갖고 있는, 어쨌든 조합의 재량은 많거든요. 재량을 갖고 있는 쪽하고, 조합 쪽하고 많은 대화를 한번 그런 쪽에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1이라도 이익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좋은, 예, 그런 거를 판단하기 좋은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 지주택 개발 사업에 많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쪽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이미지도 좀 많이 좀 예, 좋아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주분들에 대한, 토지주분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있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뭐 그렇다고 일반 조합원님들도 저는 뭐 항상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